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살가운 남편, 저를 아껴주는 시부모님, 넘치진 않지만 아껴가며 알뜰하게 운영된 우리 집 가게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골칫거리가 해당되지 않는 사정.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빚 없이 시작하라고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서 집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유독 시부모님은 제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제 남편이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편은 양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났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을 가까이서 처음 봤었던 저는 남편에게 유독 시선이 많이 갔었습니다. 연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호기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불편했지만 남편은 항상 밝은 사람이었었고 웃음기가 많은 사람이었었고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연민과 호기심 어렸던 제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요.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교제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처음에 저를 받아주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저의 진심을 알고 교제를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결혼을 한 케이스였지요. 친정 부모님 당연히 남편을 만나보지 않았을 땐 무작정 반대하셨습니다. 왜 하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냐고 딸을 향한 걱정이셨겠죠. 하지만 남편을 만난 후 엄마 아버지는 착한 심성의 남편에게 저보다 반할 만큼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으로 인해서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딸의 연애에서 찬성하고 응원하는 딸의 연애로 변하셨고 그 누구보다 남편과 저의 사랑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물론 지지를 해주셨지만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 저를 더 걱정하는 마음을 내비주셨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셨고 남의 귀한 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된다고 하셨죠.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셨고 남의 귀한 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가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시부모님은 제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셨고 이왕 시작하는 거 어려움 없이 시작을 하게끔 최대한의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몸은 불편한 남편, 그래서 그의 수족이 돼줘야 하는 저의 인생이었지만 제가 선택한 부분이었고 제가 함께 가고자 먼저 손을 내밀었기에 불행하다거나 제 선택을 후회한다거나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그녀는 느닷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죠. 고등학교 때 남편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당시 함께 유학생활 중이었던 여동생 혼자 남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여동생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거였죠. 결혼할 때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여동생이었고 사진으로만 봤었던 사람이었었는데 남편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보면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했었네요. 그녀는 남편처럼 순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남편만큼 선량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인상에 제법 잘 어울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녀가 돌아오고 나서 잔잔했던 제 인생에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처음에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한데 제 첫인상이 그녀에겐 별로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녀만 느낄 수 있는 저란 사람이 남편을 향한 진심이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다고 풍겨졌을 수도 있고요. 시부모님 앞에서 그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착한 말을 하는 딸이었었는데 유독 저와 있을 때만 180도로 변해서는 나쁜 말을 하는 시누이가 되곤 했었죠. 그녀는 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저란 사람의 거짓으로 점철된 진심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겠다고 했었죠. 엄마 아빠 속여도 나는 못 속여요. 내가 당신을 믿을 것 같아? 사랑? 웃기고 있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거잖아.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하체 마비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는데? 정신머리 나가지 않고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정말 진심이라고?
어디 시험 한번 해볼 테니까 패스 한번 해봐요. 내가 그 거짓으로 가려진 당신의 진심 낱낱이 까발려 줄 테니까 기대해 보라고. 아무리 진심이라고 말을 해도 그녀는 믿어주지 않았었고 내 진심이 이 정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우기 바빴거든요. 결혼할 때 시부님이 지원해주신 집을 가지고 말이죠. 참네,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우리 오빠랑 만났겠어요? 혐오스런 눈빛으로 쳐다봤겠지? 우리 집 재산 보고 오빠랑 사귄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들어보니 엄청 많이 받았던데? 혹시 지금도 엄마 아빠가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 우리 엄마 아빠는 그저 오빠랑 살아주니까 당신한테 고마워서 다 해주고 싶은 모양인데 난 달라. 이제 내가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당신 자리는 없다고. 내가 다 돌려놓을 거야. 내가 어떤 식으로 당신을 까발라 버리는지는 차차 두고 보라고. 천천히 시작될 테니까. 아무 문제 없었고 행복한 나날들이었고 심지어 저는 남편과 사이에서 이세를 계획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란 사람을 마치 이 집안의 재산을 탐내고 도둑질하려고 들어온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누이가 등장을 하니 저 또한 혼란스럽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 하고요. 저는 진심이었지만 단 1%라도 혹시나 만일 남편이 가난한 집안이었다면 시부님이 지원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랬다 해도 내가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이 남자를 선택했을까라는 의문 말입니다. 한 번도 제 진심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신우의 등장으로 제가 저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저는 그 궁지에서 탈출하고자 제가 먼저 잡았던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었고 의심을 했었기에 손을 놓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었고 저를 붙잡는 그들을 뿌리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신우의 의심뿐이었지만 서서히 시부님도 그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절 예뻐하고 그렇게 저를 아껴주던 분들이 신우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저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즐겼던 그 세월들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신우이가 가장 먼저 저의 진심을 확실하게 밝히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게끔 한 건 바로 시부님과의 합가였습니다. 만일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라면 결혼할 때 시부님이 사주신 아파트를 반납하고 시부님까지 돌보라는 말이었었죠. 그리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몸 불편한 오빠 있는 것이 그 남자에게 부담이 덜 되지 않겠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만일 제가 남편을 버리게 되면 결국 남편은 자기 차지가 될 텐데 합리적으로 솔직하게 그의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거 2억 후반 주고 사줬는데 지금 한 8억 정도 간다면서요? 그거 나한테 내놔요. 언니가 만일 언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오빠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아파트 내놓고 우리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 살았으면 사람이 좀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젠 나갈 때도 됐잖아. 아무리 사줬다고 하더라도 계속 눌러앉아 살다니.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한다면서 사이도 좋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언니랑 오빠가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엄마 아빠는 언니가 그거 나한테 넘기고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가 산다면 더 좋아할걸? 무력 없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라고요. 그럼 내가 믿어줄 테니까. 아파트 욕심이 나서였을까요? 벼랑간 나타나서는 너의 진심을 보여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으니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라. 그렇게 말하는 신우의 행동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왜 내 진심을 당신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냐고. 왜 내 진심을 당신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그 사람과 나 결혼한 지 조금 있으면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되물었습니다. 허! 어머 웬일이야. 그땐 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집안에서 멀쩡한 사람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오빠 불쌍하다고 해서 오빠한테 잘해준 여자한테 다 해줄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난 다르다니까. 나는 우리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한테는 든든한 가장 같은 사람이라고요. 살살 거리면서 우리 집 재산 빼돌리는 여자 두고 볼 수 없어요.
아파트 내어주는 건 싫은가 보지?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건 인간의 특성이니까. 그럼 그거 팔아요. 그럼 그거 팔아요. 팔아서 나한테 반 주고 언니가 반 가지라고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언니 손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참, 아파트 하나 가지고 망설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믿고 있었다니. 웃긴다, 웃겨. 신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망설이다니. 그 사람이 그렇게 괘씸하면 어차피 내 것 아니었으니 내어주고 시댁으로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망설이는 저도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의 말을 듣고 그럼 시댁으로 들어가자 하더군요. 동생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제 진심을 보여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면서요. 아마 정말 그렇게 하면 동생도 저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고 그 다음엔 비로소 동생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 성격이 워낙에 날카롭고 애가 오랫동안 혼자 외국에 있어서 그런지 의심이 많은 편이라고. 그냥 눈 딱 감고 시댁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신우이도 저를 믿어줄 것이라고 신우이 말대로 하라 하더군요. 그냥 그렇게 해라. 애가 의심이 많아서 그래. 우리야 네 진심을 알지만 걔는 너를 잘 모르잖니. 그리고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니들 집이 걔 집이고 걔 집이 니들 집이고 하는 거지. 가족인데 니 거 내 거가 어디 따로 있니? 그냥 그 아파트 내주고 니들은 우리 집으로 그냥 그 아파트 내어주고 니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아라. 우린 너무 환영이야. 우리 아들보단 우리 며느리랑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네 아버지도 너무 신나라 한다. 어느 정도 살다가 만약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나가면 되지. 우선 우리 딸 기분 좀 맞춰주자. 그리고 서운하다 생각지 말고 너가 우리 딸이어서도 충분히 의심 가지 않겠어? 조금만 너의 진심을 보여주면 걔도 너를 따르고 인정할 테니 우리 그렇게 하자. 어? 며느라, 우리 딸 같은 며느라, 그렇게 하자고. 한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 제가 살아온 날들이 부정이 되는 것만 같았고 그 여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제 진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이죠.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냐고, 신우에게 인정받게끔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인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하자 하더군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이고 합가라는 것이 다른 며느리들에겐 끔찍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고, 무슨 문제 될 것이 있겠냐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혼하자 했어요. 그렇게 나를 못 믿고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거라면 그런 삶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군요. 갑자기 왜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신우이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기는 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의 입장을 알아주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내가 왜 당신 동생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당신은 그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내가 내 진심을 입증시켜야 할 만큼, 그리고 당신 동생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살아왔냐고,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애가 그렇다고 하니까 좀 맞춰주자는 것뿐인데 왜 이깟 일로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했어요. 왜 흥분을 해서 어린애한테 휘둘리는 거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랐고 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었죠. 내가 왜 당신 동생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걔가 뭔데? 이제 와서 걔가 뭔데 내가 왜 네 동생 비위를 맞춰야 하는 거냐고. 만일 당신 어머니나 당신 동생을 한 번이라도 혼을 냈다면,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고 한마디만 했다면 나 이혼까지 생각 안 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다 네 동생 편만 들 수가 있니?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나 보다. 아파트? 필요 없어. 내가 그 아파트 내어주기 싫어 이러는 것 같니? 너도 니네 엄마도 네 동생도 다 같은 생각 아니야?
다 나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네 동생 편만 들어? 함부로 짓거리는 네 동생한테 따끔하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냥 다 싫다. 사람의 마음 변하는 거 한순간이라고 하더니 나야말로 당신의 진심이 의심스럽다. 나를 사랑한 건지 아니면 나를 수족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한 건지. 당신한테 평생 도우미를 쓸 수 있으니까 당신 부모들도 나를 좋아해 주는 척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제 돌봐줄 사람 들어왔으니 나란 사람은 쓸모가 없어졌나 봐.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하는 거겠지. 꺼져라. 다 싫다. 다 필요 없다고. 이혼해. 위자료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집을 나갈게. 무슨 사람을 거지로 하나? 니네 집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야, 우리 집도 잘 살아. 니네 집 만만치 않게 우리 집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어디 사람을 거지로 보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뭐 그리 차이가 난다고. 뭐 그리 해준 게 많다고. 뭐 그리 차이가 난다고. 뭐 그리 해준 게 많다고.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냐고. 이혼했습니다. 지질하게 굴지 않고 깔끔하게 속전속결로 해치워 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 너무 화가 나서 시댁에 쫓아가겠다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남남된 사이에 그럴 이유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각은 없고 제 일 하면서 제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난처하게 전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유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제게 주절주절 말을 하더군요. 신우의 남편에게 전 남편이 험한 꼴을 당했다고. 그때 저를 믿었어야 했던 거라고. 만일 제가 당신 아들 곁에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염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저런 말을 하다뇨. 벌써 떠나도 한참 떠났는데 말이죠. 다시는 연락받고 싶지 않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수족이 아닌 내 삶을 살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일도 아니고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린 사람들이니 신경 쓸 바도 없다고 했고요. 믿어만 줬었다면 딱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었다면 그랬다면 저는 아직도 그의 곁에 있었을 겁니다. 아주 많이 사랑했었고 그와 함께 만들어가는 제 삶에 매우 만족해하면서 살던 여자였었거든요. 그걸 걷어찬 건 그들이었고 저의 진심을 몰라주고 저를 의심했던 건 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